안녕. 자,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 이제 선생님은 마지막 수업 시간이겠다, 그지? 그래서 이제 부정적분과 정적분 핵심 유형 정리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은 7회차, 선생님은 4회차 이렇게 될 것 같아. 자, 공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수투에서 선생님이 하는 부분만큼은 좀 복습을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스매싱 책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 문제들도 좀 꼼꼼하게 풀어본다면 선생님이 감히 다룬컨대 내신 성적 잘 나올 수밖에 없을걸요? 그지? 그래서 끝까지 잘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휴대폰으로 이제 유튜브도 한번 보면서 이렇게 일단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오늘은 어떤 식으로 선생님 수업을 해볼까라고 했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 어떤 내용을 담을까 해.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왔을 때 그 우리 문제집 안에서 조금 오답이 많을 것 같은 문제와 그렇다고 해서 그냥 어려운 문제 말고 시험에 좀 나올 수 있을 법한 오답이 많을 것 같은 문제를 뽑아서 풀이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선생님이 이제 총정리를 한번 해줄 거야. 선생님이 수업했던 부분에 대해서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을 총정리를 해줘서 단단하게 그냥 수업만 빵 듣고 그냥 끝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거고, 세 번째는 마무리하면서 이후에 우리 계획들 있잖아, 그지? 그리고 동아출판 이제 스매싱에서 앞으로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하고 앞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해주고 선생님 수업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게. 시험에 꼭 나오는 필수 유형이라고 쌤 단정 지었다, 그지? 자, 첫 번째 11번 문제를 한번 찝어 봤어요. 11번 문제. 자, 이건 별표 3개를 빵 치고, 그래도 지금까지 선생님이 수업을 했으니까 수업을 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꼼꼼하게 짚어주면서 한번 해볼게. 최고차 한계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도함수가 f'x가 다음과 같았다 했어. 자, 우리 1학년 때부터 많이 했던 것들 있지. 등식이 연달아 나오는 거. 이렇게 f'에 이거 똑같다 했을 때 기본 자세가 뭐지? 이 아이는 는 k를 달아야 돼. 그지? 는 k. 기억나? 는 k를 다는 거야. 우리 보통 이런 거 있잖아. f의 1이 그리고 f의 2가 그리고 f의 3이 똑같다. 값이 똑같다. 근데 는 0으로서 똑같다 라고 하면 우리끼리 fx가 3차 함수라고 할게. 최고차 한계수가 1. 그러면 다항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 뭐라 그랬지? 인수정리. 인수분해. 그러면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fx는 반드시 f1이 제로예요. x 빼기 1을 인수로 갖고 있어요. f2가 제로예요. x 빼기 2. 그리고 x 빼기 3.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이렇게 나왔을 때 함수만 f'x로 바뀔 것이고, 그리고 좀 차이점 뭐지? 는 0으로 했잖아. 그지? 선생님이 만약에 이쪽에다가 는 0이 아니다 1로 하면 어떻게 되게? 이렇게 되면 여기다 더하기 1을 붙이는 거야. 근데 사실 여기는 지금 현재 는 0이라는 게 없죠. 그러면 임의적으로 얼마일지 모르니까 는 k로 드는 거야. 알겠지? 자, 꼭 기억하셔야 돼. 는 k로 둔다. 그러면 선생님이 돌아와서 이 문제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고차 한계수가 1인 4차 함수 fx라고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fx는 x 4제곱 블라블라 이렇게 흘러갔지 않을까? 그러면 이 아이를 만약에 미분을 하면 f'x는 얼마 될 것 같아? 4x 세제곱 이렇게 해서 최고차 한계수가 자연스럽게 얼마다? 4가 되겠죠. 4. 그러면 선생님이 그대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자, 1단계 f'x를 하니까 f'x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그럼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죠. 그리고 0 넣었을 때 x를 인수로 가죠. 1 넣었을 때 x 빼기 1을 인수로 가죠. 최고차 한계수 얼마라고요? 4.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다 힘차게 4를 써주고, 는 0이 아니지 는 k로 했으니까 꼬리 부분에 셈이 얼마를 달면 돼요? 여기다 플러스 k를 단다. 자, 문제를 풀었을 때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이 문제의 시발점이 된다. 그치?
자, 쌤 욕 아니야? 하여튼 출발점이 된다. 이런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두면 이 문제는 다 푼 겁니다, 사실.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f의 지금 현재 2값 구하세요 했으니까, 너는 fx를 구하라는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은 fx를 구하러 갈 거야. 그런데 이거 선생님이 미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개할 수 있을 것 같아. 4x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최종적으로 전개하면 4x의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x 이렇게 된 상태. 그리고 fx를 내가 구하고 싶다면 위에 있는 f'x를 부정적분하면 되니까 x의 4제곱 그리고 마이너스에다가 2x의 제곱 그리고 적분상수 c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요게 스텝 1입니다. 되지? 자, 그리고 우리 너무 많이 나왔던 미정계수의 결정 폼, 이건 아마 모든 수투 전체에 영향을 미칠 거야. 자, 참고해서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갔을 때 x 빼기 a분의 fx 이 친구가 b다. 자, fx는 물론 다항함수야, 그지? 다항함수 그러면 연속 미분 가능. 선생님하고는 이렇게 토크하듯이, 토킹 어바웃 하듯이 이렇게 수업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주어졌을 때 출발점이 뭐냐면, 야, 너희들 미정계수에 결정하라.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분자도 0으로 간다. 다항함수니까 연속이니까 a로 가까이 갔을 때 fx 값이나 함수값 fa나 같겠죠, 그죠? fa가 0이 될 수밖에 없다. 어차피 fa가 0이니까 여기 빼서 fa를 달아도 되고, 이건 뭐? 자, 이 모양은 f'a로 바로 나와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동시에 f'a가 b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자연스럽게 갖고 와야죠.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선생님 이 조건에서 알 수 있는 거,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가 0으로 가요. f의 1값 2가 될 수밖에 없다. 그치?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친구가 f의 1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x 빼기 1분 fx 빼기 f1 하면 f' 1이죠. 그죠? 따라서 f'의 1값이 얼마다? 1이다 라는 조건을 나가 계속 부르짖고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요 조건들을 가지고 오면 그냥 게임 오버가 되는 거지. 첫 번째, 이거 한번 써볼까요? f'의 1값이 1입니다 라고 하면 1을 집어넣으면 이 부분은 전체 0으로 가잖아. 그럼 k가 되는데 이 k 값이 1이다. 따라서 k 값을 찾았죠. 그죠? 그럼 선생님 여기다 고칠게. k 값은 1인 거야.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플러스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f'x가. 그러면 요거 적분을 하면 조금 바뀔 수 있겠다. 그지? 4x제곱에 플러스 얼마가 붙어야 돼? x가 붙고 적분상수 c가 붙는데 요 c란 아이는 f1이 2라는 걸로 극복할 수 있으니까 f의 1값 그대로 씁니다. 그럼 1 빼기 2에다가 플러스 1에 플러스 c를 했을 때 이 친구가 2가 될 수밖에 없다. 그 c는 얼마 될 수밖에 없지? 2가 되는 거야. 따라서 c 값이 2라는 뜻은 fx도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 친구가 2가 될 수밖에 없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fx는 완성이 됐다. 그럼 최종적으로는 f의 2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집어넣게 선생님이 2의 4제곱 16 그리고 빼기 8 더하기 2에다가 더하기 2를 이렇게 하면 되니까 결국 12라는 예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11번은 사실 어떤 문제냐면 부정적분 할 수 있어 이런 뜻이고 등식이 연달아 나왔을 때 는 K로 들 수 있어. 그리고 미정계수에 결정할 수 있어. 전형적으로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내신을 예언하다 이번 시간 첫 번째 문제입니다. 됐죠? 꼭 기억하셔야 된다. 11번. 자, 그 다음에 17번을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어요. 17번. 이 친구는 뭐냐면 자, 선생님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한 문제 안에 f'x와 이 아이의 도함수 fx가 함께 존재. 자, 여기 교재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이 두 개가 대문자와 소문자가 함께 존재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양변을 미분하세요. 그 목적은 조금은 뭐가 된다?
소거가 된다 했잖아. 소거가 된다고. 그래서 문제를 독해했을 때 여기에 대문자하고 소문자가 함께 있는 문제네. 그럼 꾸세미의 계약을 뭐라 그랬다? 양변 미분하세요. 그래서 양변 미분하는 거야. 자, 미분하면 2배의 대문자 미분하니까 소문자 fx. 그리고 빼기 2x가 될 거고. 자, 이쪽은 얘들아 이거 다 할 수 있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 그대로 그지? 따라서 자, 이 그대로 빼고 앞에 거 미분 x1 fx 그리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두고 f'x 이렇게 될 거야. 전개하면 2배의 fx 그리고 플러스 2배의 x에다가 f'x. 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미분을 쳤으니까 6x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2x입니다. 해서 양변을 미분을 한 거야. 그럼 미분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온다? 소거가 눈에 보입니까?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집에 가겠죠. 그리고 이 아이만 남겨두는 거야. 2x에다가 곱하기 f'x 이 친구를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이항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f'x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f'x를 구해야지 부정적분을 치면 fx가 나오고 등등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하면 i 자체가 얼마 되냐면 4x의 자 6이다. 그지? 자, 봤을 때 6x의 제곱이 넘어가고 그리고 마이너스 4x가 돼서 x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양변을 선생님이 2x로 나눌 거야. f'x 나옵니다. 3x 그리고 빼기 2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1단계는 뭐냐면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f'x를 구할 수 있어 이 말인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선생님이 뭐 한다? 그 다음 해야 될 거? 자, 문제 잘 봐야 된다. 이거 틀린 학생들은 대문자 fx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현재 선생님은 f'x만 갖고 왔지? 그럼 2단계는 일단 fx 가려고. 자, fx는 f'x를 부정적분해요. 요거 할 수 있지. 그러면 얼마? 2분의 3에다가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 적분상수 c를 붙이는 거야. 근데 c 걱정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f1이 0이다라는 게 있으니까 집어넣으려고. 자, f의 원값 집어넣으면 2분의 3 그리고 빼기 2 그리고 플러스 c 했을 때 이 친구가 문제 조건에서 0입니다. c는 얼마 될 수밖에 없냐면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이 친구는 2분의 1로 이렇게 둔 상태에서 현재까지 선생님은 스몰 fx를 구했는 거야. 알겠죠? 자,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보통은 스몰 fx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게 학교 시험 문제나 수능 문제는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 문제를 꼼꼼하게 그 과거에 몇 년 동안에 열정과 어떤 노력으로 수학 실력을 얻었단 말이야. 잘 풀었는데 마지막 한 것 차이로 실수를 하는 거야. 지금 이 친구도 사실은 대문자 fx라 했으니까 끝이 아니죠. 그럼 3단계 또 가야 돼. 대문자 fx 구해야지. 그지? 대문자 fx에서 이렇게 선생님 마음으로 구하려고 갔단 말이야. 그지?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잘 보시면 x 이꼴 a와 x 이꼴 b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진다라는 뜻은 결국 대문자 f를 미분했을 때 이 친구가 누구라고? 소문자잖아. 그럼 소문자 fx 는 0에 뭘 구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죠? 는 0이 되도록 하는 근을 구하라는 얘기. 그럼 사실 여기서 인수분해만 하면 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인수분해를 하려고. 따라서 자, fx 2분의 3으로 묶어볼까? 최고차. 그럼 x제곱. 그쵸? 자, 선생님 아니야. 미안해. 2분의 3 하지 말고 2분의 1로 묶어볼게. 자, 묶어주면 3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x 그리고 플러스 1 좀 예쁜 거 보여? 그럼 3x하고 인수분해 x 그리고 1, 1 빼기 빼기잖아. 고로 2분의 1에다가 3x 빼기 1과 그리고 x 마이너스 1 이 친구가 되니까 는 0 하면 x는 3분의 1에서 극값을 가지고 1에서 극값을 가져.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 극대고 어디에서 극소냐 이 뜻이니까 사실 도함수는
아래로 볼록한 이런 거에서 요 친구가 지금 현재 누구라고? 스몰 fx잖아. 그쵸? 그러면 이 아이가 3분의 1하고 1에서 가지잖아? 근데 사실 이 친구는 대문자를 뭐 한 거다? 미분했는 거하고 똑같지?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원래 함수 그래프 추론해 보시오. 그러면 는영이 되는 걸 내리꽂죠.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어? 원래 함수는 증가하다 감소로 바뀌었어? 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어. 그럼 대문자 fx가 이 친구잖아? 그럼 극대값은 3분의 1에서 가지고 극소값은 1에서 가죠. 따라서 극대값 A값은 얼마? 3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B값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지? 1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1 더하기 2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자 여기에 3분의 1 넣으면 1 더하기 1이니까 2니까 3이 답이 되겠다. 그지? 4번이 정답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냐면 선생님이 이제 어차피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시험에 임박했잖아. 그지? 어떤 유형이라고? 수투의 적분이 들어가면 원래 함수하고 도함수가 등식에 함께 존재한다. 그럴 땐 미분을 치시오. 왜냐하면 소거가 예쁘게 될 거니까. 그리고 나서 원래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도함수, 자 도함수 그래프 이용해서 원래 함수 그래프 유추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할 수 있어요. 수매식에 있는 책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두껍지만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학 문제를 다 우리가 넣어 놓았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문제들은 우리가 같은 유형들을 반복시켰기 때문에 몇 개를 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다 하는 사람들은 선생님 이번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걸 잘 들으면 돼. 오케이? 자, 17번.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18번. 요거는 별표도 한번 쳐보시고 V표도 한번 쳐보시고 그리고 서술형이다라고도 한번 해봐. 자, 여기 우리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 우리 이제 서술형 문제나 이런 쪽으로도 문제가 많이 나와 있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풀이 방법도 꼼꼼하게 보시고 선생님이 원래 풀이 방법을 얘기해 주고 조금 빨리 푸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주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정상적인 방법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 워낙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문제를 풀었을 때 로드맵이 있어. 자, 선생님 수학 공부를 잘 하려면 또는 수학 점수를 잘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자, 너희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세요. 진짜 공부를 잘하는 고수다. 29 플러스 1이야. 알겠지? 그리고 조금 부족해. 27 플러스 3이야. 그리고 24 플러스 3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나머지 우리 학생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쌤이 얘기를 하는 건데 30문제를 주어졌을 때 한 문제를 빼고 나머지 29개 문제를 거의 맞추는 학생 96점이죠. 인정. 아주 잘하는 학생.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그냥 자 1등급이 보장된 친구들이라 보면 돼.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는데 27개 그리고 3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고2잖아요. 그죠? 고3이나 N수가 되면 참 안타깝게도 수학 실력이 거의 고정화된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무슨 생각을 좀 해야 되냐면 우리가 11월 16일 그러니까 목요일 날 수학능력 시험이 있다고. 그러면 그 시험에서 이제 선배들이 시험을 보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들일 것 같은데 우리가 바로 예비 수험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수험생이 되었을 때 우리의 수학 실력은 기말고사가 끝날 때까지 조금 더 연장하면 12월 말까지 조금 더 연장하면 2월 달까지 2월 달이 딱 되면 3학년 신학기가 되기 직전 달 마지막 달에 수학 실력이 거의 완성이 돼. 고정화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그때 모의고사 보통 3문제 빼고 이 정도를 맞추거나 이 정도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 이 친구들은 2등급에서 3등급 정도의 학생들이야. 알겠죠? 자, 그런데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6문제를
풀기가 어렵거나 보통 모의고사를 치면 6문제 즉 24점이 날라가 76점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럼 3컷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볼 때 24문제만을 위한 학습 또는 24문제가 지금 현재 점수인 학생들 그러니까 4등급 정도 물론 3등급하고 5등급 사이도 포함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친구들하고 나머지 친구들하고 분류가 되어주는데 보통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실 내가 어디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학습 전략을 짜야 된다고. 근데 우리 지금 기말고사가 임박했죠. 그럼 지금 이 모든 어떤 에너지는 기말고사 시험에 최대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서술형이든 또는 반드시 나오는 문제 유형들 사실 여기서는 빈출되는 문제 있지.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에 대한 처리법, 그냥 필수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자세 이런 것들은 내신 공부를 할 때 잡아둬야 돼요. 내 실력별로. 그치? 그럼 그 지금 자세 잡는 거를 선생님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구나의 그 자세를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함수 방정식이 뜬 문제 첫 번째는 제일 먼저 뭐냐면 여기 잘 보시면 이걸 우리는 모든 XY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식이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잘 보셔야 되거든. 그래서 어떤 값이든 우리는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인 거야. 항등식이 뜨면 대입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미분을 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가공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제일 먼저는 XY 대신에 0을 한번 넣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자, 로드맵 1번이야. 그럼 넣어주면 얼마 되니? 왼쪽은 F0, 오른쪽은 F0 더하기 F0, 2F0. 그죠? 그리고 플러스 얼마 된다? 1.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F의 제로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잡아둘 수가 있어요. 자, 로드맵 1번이야.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우리 지금 현재 y 대신에 h를 대입해 보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도함수를 구하려고 그래.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도함수를 구해 보려고 하는 거야. 자, 그 말은 f'x 있잖아. f'x. 자, 요거 어떻게 돼? 도함수의 정의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갔을 때 h분의 f에다가 x 플러스 h의 마이너스 fx. 자, 이 친구가 그 유명한 뭐지? 도함수의 정의죠.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전에 이렇게 했던 이유는 요 항등식에다가 y 자리에 h를 대입해봐. 그럼 f에다가 x 플러스 h 들어가죠. 그리고 는 fx 그리고 플러스 fh 들어갑니다. 그대로. 그리고 이 친구는 빼기 3x제곱 y가 되고 그리고 빼기 3x에다가 y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y 대신에 h를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3x제곱 곱하기 h 그리고 빼기 3x에다가 곱하기 h의 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쵸?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도함수의 정의 쓴다. 야, 넘어가 라고 해서 이 친구가 빼기가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 이 친구는 는이 붙겠죠.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말하고 똑같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의미가 주어지는 거야. 오케이? 선생님 말 이해되겠지? 여기 물론 선생님이 더하기 1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분자에 있는 친구를 그대로 바꿀 거야.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갔을 때 선생님이 잘 봐야 얘들아. h분의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친구를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하고 똑같대. 근데 쌤이 이 플러스 1을 이쪽으로 좀 땡길 거야. 그러면 사실 플러스 1 눈에 보이는 사람들 자 그럼 뭐냐면 f의 h에다가 그리고 마이너스 1로 이렇게 고칠 수 있죠. 그리고 빼기에 3x제곱 그리고 h
그리고 마이너스 3x에다가 곱하기 h제곱. 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자, 선생님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도함수를 잘 뽑아보려고 그래. 그러면 사실은 리미트에 한 번 더 써볼게. h가 0으로 가까이 갔을 때 이 친구분의 이 친구, 이 친구분의 이 친구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h분의 f의 h에다가 그리고 빼기에 자 마이너스 1이 누구였죠? 자 보여요? f0로 쓸 수 있지. 근데 어차피 0이니까 빼기 0 그대로 쓸 수 있지. 근데 이 친구는 미분 가능하다. 한 단어로 뭐? f'의 0으로 쓸 수 있는 거야. f' 0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셈 쓰면 마이너스에 자 h분의로 그대로 쓰고 3x 제곱 h 그리고 플러스 3x 곱하기 h 제곱 해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식을 쓸 수 있어. 그럼 리미트는 그 유명한 분배 법칙이 되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눈에 보여? 자 따라서 는 f'의 제로 그리고 빼기에 자 요거 는영되니까 빼기 3x 제곱 어차피 h가 0으로 가면 약분되면 3x 제곱이니까 그대로 들어올 거고 요 뒤쪽에 있는 친구는 어떤 얘들아? 약분이 딱 되더라도 h가 한 마리 남지? 그럼 h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이 친구 0으로 갈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여기까지가 끝인 거야. 즉 다시 한번 쓰면 마이너스 3x 제곱 그리고 플러스의 f'의 제로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는 f'x가 요렇게 나옵니다 라는 데까지가 우리가 또 하나의 프로세스가 된다고. 도함수를 구한 거거든. 이해돼? 자 f'0가 좀 불편했지만 선생님이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냐면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f'의 마이너스 1이 1로 주어져 있으니까 자, 세 번째 단계쌤 적용시켜 볼게요. 2번째 단계에서 나왔던 요식에다가 x 대신에 얼마를 넣고 싶은 충동이 들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자신 있게 넣어요. 그럼 f'의 마이너스 1은 그대로 쌤 넣으면 마이너스 3에다가 그리고 플러스 f'의 제로가 되잖아. 근데 이 친구가 얼마였다고 문제 조건에서 1이었잖아. 그래서 f'제로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4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자연스럽게 도함수를 구한 거야. f'x는 마이너스 3x 제곱 그리고 플러스 4 여기까지 이렇게 구한 거고 그리고 부정적분을 치면 fx를 구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x의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4x 그리고 플러스 c가 될 텐데 선생님 누구? f0가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선생님은 그 유명한 fx를 구했다는 거야. 그럼 답은 f1 값 구하라 했으니까 집어넣어주면 2가 답이 나오겠죠. 최종적인 정답은 5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학창시절일 때부터 그냥 이 미분에서 또는 적분에서 반드시 나오는 함수 방정식 유형 문제입니다. 오케이? 선생님 강조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 자, 풀이 과정이 어때? 풀이 과정이 엄청 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과정들을 다 써야 되는 거야. 그럼 채점 기준에는 F0 값을 뽑아주는 과정 반드시 있어야 되고 부분 점수 들어가겠죠. 그리고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뽑아내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조건을 이용해서 f'x를 정확히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정적분을 하고 첫 번째에서 구했던 이 정보를 가지고 스몰 fx를 정확히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과정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호흡이 굉장히 긴 문제인 거야. 그렇죠? 자, 선생님이 이제 두 번째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두 번째는 자 이런 건 것 같아. 여기다 좀 설명해 볼까?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건 이해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참고해서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로는 편미분이라고 하는데 한 문제 안에 문자가 2개 이상이 있을 때 나는 주인공이 되는 문자를 마음속으로 정하는 거야.
이 함수 방정식에는 현재 xy 문자가 2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속으로 정한다고 주인공인 문자 y, 뭐 x 다 똑같거든. 자, 그러면 선생님이 y를 주인공 문자로 보고 y에 관해서 미분을 해주는 거야. y에 관해서 미분해 줍니다. 다시 누구에 관해서? y에 관해서 미분해 준다고. 이 말뜻은 y가 아닌 이 x는 상수 취급을 합니다. 이 말하고 똑같아. x는 무슨 취급한다고요? 상수 취급을 한다고.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현재 요 나 조건 있잖아. 자, 요것에 미분을 하려고 그래. 누구에 관해서? y에 관해서. 그럼 x는 상수 취급을 하는 거야. 따라서 왼쪽을 미분하면 f'에 x 플러스 y 해서 미분. 자,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아는 사람들은 자, 건미분, 속미분 있지.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이 가로 안에 있는 x 플러스 y를 y에 관해서 미분하면 x는 상수 취급이니까 상수 미분하면 제로, y 미분하면 1. 그러니까 건미분, 속미분 곱하기 1이 생략돼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끝. 그리고 뒤쪽에 미분을 그대로 치면은 fx를 미분하면 상수 취급, 상수 미분하면 제로 없어지잖아. fy 미분하면 f'의 y. 그리고 자, 이 친구 y에 관해서 미분한다니까. 그럼 x는 상수 취급. 그럼 이 친구가 개수잖아. 따라서 마이너스 3x 제곱만 남을 거고. 그리고 이 친구는 y에 관해서 미분한다고 3x는 개수 취급하는 거야. 따라서 2가 뚝 떨어지죠. 그러면 마이너스 6x y 이렇게 하면 된다. 알겠지? y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항등식이니까 집어넣을 수 있잖아. 내 목적은 뭐라고? f'x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에 y 대신에 0을 넣어주는 거야. 0을. 자, 0 넣어주면 f'의 x, y 대신에 0 넣어주면 f'의 제로, 그리고 빼기 3x 제곱, y 대신에 0 넣었으니까 날아갔잖아. 자, 이 결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사실 내가 편미분을 알면, 즉 2개 이상의 문자가 있을 때 주인공의 문자를 정해서 그 방법, 미분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그냥 f'x는 이렇게 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잖아. 그리고 요 1번이라든지 또는 뒤쪽에 있는 풀이는 똑같은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되는 사람들은 요 방법을 조금 숙지를 해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18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선생님이 강조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한번 해볼게. 자, 우리 스트레칭 한번 할까? 선생님도 물 한번 마시고. 자, 쭉 이렇게 뻗어보고, 그리고 자, 목도 한번 돌려보고. 절대 선생님이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이 힘들까봐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 이제 화면 속으로 다시 돌아와서 20번을 한번 봐. 20번. 20번을 보면, 자, 이거는 그냥 별표 3개다, 그지? 난이도가 크게 어렵진 않지만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선생님이 한번 학습을 시키고 싶어서 하는 거야. 우리 제일 처음에 기본 자세가 3차 함수 fx가 있어, 그지? 근데 최고차한 계수 얼마예요? 없지. 그러면 k 또는 a 둬야 되잖아. 그리고 f'x는 당연히 2차 함수일 텐데 명확하게 이렇게 절편이 있다는 뜻은 무슨 말하고 똑같아? 인수분해의 정보를 알려주는 거니까 f'x 식을 세울 수 있어. x 빼기 0 그리고 x 빼기 2 이렇게 세워주고 최고차한 계수 몰라요. k. 근데 항상 얘들아 수학 문제 풀 때 문제와 상관없는 변수를 내 마음대로 가지고 오면 항상 그 변수에 대한 조건, 범위를 생각합니다. k는 양수야, 음수야? 당연히 아래로 볼록이니까 양수다. 이런 건 생각해야죠. 오케이? 그래서 또 전개를 하면 k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kx라고 해서 이렇게 뽑아줄 수 있는 거야. 선생님은 지금 f'x가 이렇게 2차 함수가 되는 걸 찾은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자세가 뭐냐면 자,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원래함수 그래프 유추해 볼게요.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증가 감소 바뀌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감소의 증가 바뀌어. 그래프 개형 눈에 들어와요?
따라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구조가 돼서 이 빨간 함수가 무슨 함수가 되냐면 fx가 된다고. 오케이? 이해돼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당연히 이 친구를 뭐 해야 될 것 같아? 부정적분해야 되니까 2분의 k에다가 2분의 k가 아니라 얼마? 3분의 k에다가 x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k 곱하기 x제곱. 자, 부정적분이니까 더하기 c. 자, 변수 몇 개입니까? k도 변수가 있고 c도 변수가 있으니까 조건이 2개 필요하죠. 그 조건이 어디 있어? 극소값이 마이너스 2고 극대값이 2다라고 했으니까 충분히 나는 k하고 c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f'x를 뽑아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원래 함수 그래프를 유추했다. 그지? 그러면 극소값이 마이너스 2라는 뜻은 f에다가 얼마? 2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정보인 거고, 그리고 극대값이 그럼 f0 값이 얼마? 2가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렇죠? 이 정보 이용하는 거야. 자, 구했네. f0가 2라는 뜻은 여기에 c값 구할 수 있다. 그지? 따라 c는 얼마 될 수밖에 없다? 2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쌤이 그대로 집어넣게. 여기 더하기 2입니다. 하나 찾았네요. 그리고 f의 2값 구하세요. 3분의 8에다가 k 들어가고, 그리고 마이너스 4k가 들어가고, 그리고 플러스 2가 됩니다. 이 친구가 마이너스 2란 뜻이잖아. 그러면 3분의 4k는 얼마 될 수밖에 없다? 4가 될 수밖에 없고 k는 3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고로 선생님은 누구를 구할 수 있냐면 fx를 정확하게 구했습니다. k가 3이니까 x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x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2입니다. 라 됐고,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f에다가 1값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자, 특이하게도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이렇게 푼다고. 오케이?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수투, 미분, 적분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의미냐면 그래프에서 우리가 딱 던져졌을 때 절편이 주어졌다. 우리 x절편이 가장 중요하거든. y절편은 사실 상수를 결정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x절편은 인수, 다항함수는 인수분해잖아. 그지? 다항함수를 결정하고자 하는 그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키를 주는 건 절편인 거야. x절편. 오케이? 자, 20번 중요하고, 선생님 지금 18번도 뭐라 그랬지? 로드맵. 진짜 반드시 나오는 문제. 그럼 로드맵을 반드시 익히라고 했고, 그리고 원래 함수와 도함수가 함께 있을 때는 양변을 미분해서 소거하시오라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는 k. 자, 등호가 있을 때는 는 k로 두고 식을 뽑아줘야 된다라는 이런 사실들도 우리가 수투에서 공부를 했었다. 그리고 미정계수의 결정도 공부했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지금 한 4문제 정도를 풀어놓은 거야. 됐죠?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의 어떤 눈높이, 자, 선생님 이렇게 있을 때 내 눈높이가 여긴 거야. 그리고 여기에 수능인 거죠. 수능이든 큰 시험이 있는 거야. 그지? 나한테 첫 번째 어른이 되기 위한 교복을 입은 학생으로서 반드시 넘어야 되는 첫 번째 관문에서 내가 내 눈높이와 똑같이 맞춰서 정직하게 공부를 한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단연간 수험생들을 바라보니까 이 친구들은 반드시 떨어지더라는 거야. 물론 운이 좋게 이 현상을 유지할 수도 있는데 요 사이에서 실력이 결정이 돼. 근데 어떤 친구들은 내가 가진 실력보다 훨씬 높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꿈을 꾸면서 헛된 망상을 가지면서 고개를 젖혀서 공부를 한다고. 그럼 부러지겠죠.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는 요 정도 있잖아. 요 정도 조금은 더 높이, 현재 내 능력보다는 조금 더 높이 바라보고 거기 맞는 컨텐츠, 거기 맞는 수업, 거기 맞는 문제집을 풀어본다면 요 사이에 여러분들이 시험 성적이 나올 거라고. 여기 어디에 떨어지는지는
유전자의 힘이라든지 또는 종교의 힘이 작용을 한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건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의 실력이 선생님 앞에 네 문제가 좀 할만한데요 라고 한다고 해서 그 네 문제 정도의 문제 난이도만 풀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쌤이 신경향을 가지고 왔는데 이 친구가 대학 수학능력 시험지였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가 이번 시간에 쌤이 수업하는 문제 중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도전해보자고. 도전. 오케이? 자, 어떤 게 있냐면, 자, 선생님이 이제 푸는 프로세스를 잘 보세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제 선생님이 이제, 자, 수능 문제를 푼 다음에 이런 문구가 중요한 거야. 자, 미분 가능하다는 뜻은 연속이라는 말도 담겨져 있고, 그리고 함수 fx가 다항함수란 말이 없었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죠. 미분 가능하다는 뜻은 특정 값에서 좌미분과 우미분이 같으니까 유일한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 이런 말하고 똑같아.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봤을 때 함수 그릴 수 있으면 항상 수학 문제는 그릴 수 있으면 그려라. 오케이? 자, 이렇게 됐을 때 0하고 1 사이에서는 자, 이 친구가 대충 1이라고 치면 y는 x이니까 결국 이런 그래프가 있을 거라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그래프. 당연히 이 친구도 1층이겠죠. 그죠? 지금 선생님은 fx인데 나머지 구간에서는 자, 모른다 이 말이야.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1부터 2까지 fx 적분하라는 뜻은 이건 구간이 0부터 1까지의 함수가 주어져 있지만 1부터 2까지의 함수는 안 주어져 있어. 그지? 그럼 1부터 2까지 구간의 fx를 찾아서 실제 fx를 정확하게 구해서 정적분의 값을 구해. 그리고 분수가 나오나 봐. 60배를 하라는 거잖아. 그지? 그럼 fx를 구하라는 거니까 정확하게 구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어떤 상수 ab에 대해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함수 방정식이 있어. 그런데 fx 선생님이 x 쓸 수 있잖아. 0하고 1 사이에서. 그러면 출발점을 x가 0하고 1 사이에서 한번 해볼까? 이때 fx는 x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럼 이때는 f에다가 x 플러스 1을 누구라고 선생님이 얘기할 수 있냐면 자, 이 친구 대신에 x를 집어넣을 수 있잖아. x 곱하기 x는 x제곱. 자, 넘어가자. x제곱. 그리고 플러스 ax. 그리고 플러스 b. 근데 fx를 결정하려면 선생님은 ab를 구해야 되는 노력을 기울여야 돼. 그치? 미지수가 2개니까 조건도 2개 필요할 거라고. 그러면 0하고 1 사이에 어떤 x 값이든 간에 쉽게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은 여기 x 대신에 자, 눈치가 빠른 사람들 얼마 집어넣게? 0을 집어넣어도 되지. 그러면 f의 1값이잖아. 그럼 이 친구들 다 날아가잖아. b만 남죠. 근데 f1 값은 얼마인지 알고 있지 여기서. 얼마? 1이잖아. 그치? 구했다. b값 하나 구한 거야. 하나 더 구하면 되잖아. 그치? 자, 한 조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f의 x 플러스 1이야. 이거 좀 불편해. x 플러스 1은 불편하다고. 그러면 x 플러스 1이란 애를 또 다른 문자, 선생님 뭐라 할까? t라 할까? 자, 항상 문제와 상관없는 변수가 가지고 되면 항상 범위에 유의해야 돼. 그럼 t의 범위는 x가 지금 0하고 1이었기 때문에 한 칸씩 올라가니까 1하고 2 사이가 되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x 대신에 누구를 대입할 수 있다? t 빼기 1도 대입할 수 있지.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친구를 t에 관한 식으로 바꾸려고. 따라서 f의 x 플러스 1 대신에 t 집어넣으면 되잖아. 자, 이거 보는 거야, 이거. 그리고 x 대신에 t 빼기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t에 관한 식으로 바꾸려고. 그럼 t 빼기 1에 제곱을 집어넣고 그리고 플러스 a에다 x 대신에 t 빼기 1을 집어넣고 조금 전에 b값은 1이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다만 t는 1하고 2 사이인 거야. 자, 여기까지 돼요?
할 수 있겠지? 선생님은 요 A만 구하면 되는데 조건 하나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선배들이 조금 막혔었단 말이야. 알겠죠?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선생님 이거 전개할 수 있잖아. t제곱 마이너스 2t. 자, 문자부터 선생님 먼저 쓰면 자, at 그리고 빼기 a가 되고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2가 되겠지. 뭘 쌤 쓸 것 같아? 자, 5초 시간 줄게 쌤이. 5, 4, 3, 2, 1. 뭐 써? 그렇지. 미분 가능하다. 엄청 중요한 거야.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국가시험에선 중요합니다. 미분 가능하다? 그 말뜻은 크게 써놓으라고. x는 1에서도 미분 가능해. 1에서 미분계수가 얼만데? f'1이 1이죠. 좌미분계수가 지금 1이잖아. 접선의 기울 1이잖아. 그러니까 f'1이 1이라는 걸 쓸 수 있다고. 따라서 선생님은 여기다 뭘 쓸 수 있냐면 t 대신에 1을 대입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는 얼마 되겠어? 여기 f1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선생님이 여기 보여? 프라임 5. 그러면 선생님 뭐 할 것 같아? 이거 하기 전에 한번 미분을 쳐버린다고. f'(t). 그 오른쪽 미분하면 2t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a 되겠죠. 그리고 f'의 일값 t 대신에 1을 충분히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1 집어넣어주면 a가 나오잖아. 이 친구가 얼마였다고? 1. 따라서 a 값은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알 수 있는 건 f의 얼마? 자, f의 t는 t제곱 a가 1이라고 그럼 마이너스 t a가 1이라고 그럼 계산할 수 있죠.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 x로 바꿔주면 fx는 얼마 돼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돼서 최종적으로 적분하라고 지금 현재 나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이해돼? 지금 이 친구는 t였잖아. t 범위가 1하고 2잖아. 그러니까 1하고 2 사이에 적분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따라서 60배 나중에 하고 1부터 2까지 자 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플러스 1을 자 적분을 할 거야. 이제 산수가 틀리면 안 돼요. 따라서 3분의 1에다가 x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x제곱 그리고 플러스 x 이 친구 어디서 어디? 자 1부터 2까지 그럼 계산하면 3분의 7 그치? 그리고 빼기 2분의 3 더하기 1 오 계산 어렵다. 6분의 14에서 9를 빼니까 5 그리고 더하기 1 해서 6분의 6 해서 6분의 11인 거야. 그치? 자, 이 친구를 60배 하세요. 내가 원하는 최종적인 정답은 110이다. 요렇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어때? 우리가 가만히 보면 국가시험하고 약간 우리가 늘 연습하는 시험하고의 깊이는 조금 다르지. 문구 하나하나 연두색 박스 보이죠? 그죠? 미분 가능하니 왜 주어졌을까? 몇십 년간 수학만 연구한 교수님들께서 국가시험을 낸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문제 하나하나에 오묘한 어떤 진리 또는 신기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문제를 풀 때 선생님처럼 해석하고 선생님처럼 접근을 하려고 하나씩 노력하면 수학 실력은 반드시 올라요. 자, 1648 한번 멋진 문제였습니다. 복습을 꼭 하시도록 하세요. 오, 멋진 문제였어. 이제 우리 곱이 넘겼어. 자, 우리 지금 쭉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1차 곱이 나왔는데 자, 이거 넘겼어. 자, 해피한 상황이야. 그리고 요 뒤쪽에 모르지? 조금 이제 쌤이 낮추겠지? 낮춰서 요 정도로 올 거야. 그리고 또 조금 어려운 게 있어. 자, 1679 한번 볼게요. 좀 떨리게 고난도라고 돼 있다. 그지? 고난도. 1679. 자, 선생님 이거는 옆에다가 또는 노트에다 필기 한번 해볼래? 우함수는 짝함수죠. 그러니까 상수항 포함한 짝함수. 기함수는 홀함수, 홀수차 함수지.
그러니까 자, 우리끼리 우함수를 미분하면 기함수가 되죠. 기함수를 미분하면 홀수차 미분했다고 생각해봐 얘들아. 우함수 맞지? 자, 기함수를 적분하면 우함수 되는 거 맞죠? 우함수를 적분하면 기함수 되는 거 선생님이 조심하라 그랬지? 아니라 했지? 점대칭이라고 했어. 점대칭. 반드시 원점을 지나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점대칭이라고 얘기했었다고. 이해돼? 우리 기본적으로 얘들아 뭐냐면 기함수 그러면 원점에 관한 대칭이니까 이 친구는 반드시 0,0을 지날 수밖에 없는 거야. fx가 기함수다라고 하면 f0는 0. 다시 fx가 기함수라고 하면 f0는 0. 이게 기본적인 거다. 그래서 요거 선생님이 조금 조심하라고 했어요. 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야. 자, 그런데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해보자고. 조금 확장해서 해볼게. 증가함수, 함수 fx가 증가함수다. 수학사전에 나오는 증가함수의 뜻이 뭐라 그랬지? a 값이, 자,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 대응되는 y 값도 따라서 커지는 함수. 이런 함수들을 무슨 함수로 한다? 증가함수라고 한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선생님이 자 퀴즈 한번 내볼게요. 증가함수하고 합성 증가함수. 그리고 증가함수 합성 감소함수. 감소함수 합성 증가함수. 감소함수 합성 감소함수. 자, 요 네 가지 있잖아요. 네 가지. 요 네 가지가 우리가 이제 고3이 되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제에서 가끔씩 만나는 건데 결론이 증가 감소 중에서 맞출 수 있을까? 이 친구가 증가 감소인지, 이 친구가 증가 감소인지, 이 친구가 증가 감소인지, 이 친구가 증가 감소인지 할 수 있어? 이 좀 찍기를 잘하는 학생들은 증가하고 증가 합성하면 선생님 증가 되지 않아요?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감소하고 감소 합성하면 감소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학생들이 얘기한다고. 근데 선생님이 한 번만 증명을 해보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봐. 자, 요거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F가 증가함수야. F가 증가함수. 그리고 GX가 감소함수. 선생님 이렇게 예로 든 거거든. 그럼 증가 합성 감소니까 F 합성 G.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한 거잖아. 이걸 선생님이 이렇게 F의 GX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지? 이 합성함수 전체를 하나의 함수로 본 거거든. 자, 조금 어렵더라도 잘 들어보세요. 자, 만약에 A하고 B가 이렇게 돼. 그러면 GX 입장에선 G에다 A를 넣은 값과 G에다 B를 넣은 값이 어느 게 클까요? GX는 감소함수니까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Y 값은 뒤집어지니까 사실은 반대로 뒤집어지겠지. 그리고 나서 그대로 자, 바깥에 F가 있죠. 이렇게 바깥에 F가 있지. 이렇게 있다고. 근데 자, GA가 F 입장에서는 하나의 X 값이야. 다시 GA가 F 입장에서는 하나의 그냥 X 값이야. GA를 집어넣은 거야. 그때 F 값. GB를 넣었을 때 그때 F 값. 어떻게 될까? 자, fx는 무슨 함수라 그랬지? 증가함수지. 그러면 가로 안에 들어가는 아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가 커지죠.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가 커지지. 그러면 사실 GA 쪽이 더 컸으니까 큰 쪽을 집어넣은 F가 작은 쪽을 집어넣은 F보다는 클 거 아니야. 그러면 순서는 얘들아 뭐냐면 합성함수를 하나의 함수로 봤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F 합성 G는 무슨 함수야?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됐죠. 그럼 이걸 우리는 감소함수로 하잖아. 따라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이 친구는 감소함수가 되는 거야. 감소. 이렇게 따지는 거야. 그러면 감소하고 증가를 합성하면 이 친구도 감소가 된다. 그리고 감소하고 감소를 합성하면 잘못했다 이거. 사실 이거 증가가 된다. 너희들 예측이 틀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외우면 가장 쉽냐면 증가를 마치 우리가 플러스로 보고 감소를 마이너스로 보는 거야. 그냥 감소, 증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보는 거지. 그래서 곱하기 봐봐 얘들아. 플러스랑 플러스랑 곱하면 플러스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플러스 증가.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곱했다라고 생각하면 부호 반대 곱했잖아. 마이너스 되겠지. 감소.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곱했죠. 합성을 그냥 곱하기로 본 거야. 그러면 감소 되겠지.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를 곱했지. 그러면 플러스니까 증가 되겠지. 이렇게 외우면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를 미분 적분할 때의 상황을 가지고 선생님이 증가 감소의 합성으로 확장을 해본 거야. 그지?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기함수 그러면 원점 지난다. 기함수 그러면 원점 지나는 거야. 자, 선생님 해볼게. 자, 독해를 해야 되겠죠. f-x-fx 이 뭐야?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튀어나온다. 무슨 함수다? 기함수다. fx는 기함수인 거야. 그리고 이 마이너스가 없어진 거랑 똑같다. gx는 무슨 함수야? 우함수인 거야. 우함수. 그래서 if 가정이 뭐냐면 이 문제의 전제 조건은 f가 기함수고 g가 우함수일 때 다음 문제를 살펴보시오라고 하면 우리 정적분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에 반대 부호가 구간에 들어왔다 하면 100% 무슨 문제다? 우함수, 기함수 문제야. 다시 적분 구간에 반대 부호가 나왔다라고 하면 100% 무슨 문제다? 우함수, 기함수 문제라고. 항상 조심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딱 보인다고. 마이너스 3하고 3이 있다? 우함수, 기함수 문제구나. 그러면 사실 hx가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니까 우리가 시험 칠 때 기함수는 홀수차잖아. 우함수는 짝수차잖아. 그러면 홀수차 곱하기 짝수차, 3차 곱하기 4차 하면 7차 홀수차지. 그럼 이 친구는 무조건 홀수차니까 기함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 눈치가 빠른 학생은 hx는 기함수다 바로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아되고요. 또 어떻게도 하면 되냐면 h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를 보려면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이 친구가 그냥 hx하고 똑같다 하면 우함수가 될 거고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라고 하면 기함수가 되겠죠. 이거 해보려고. 선생님 해볼게. 는 여기에 그대로 집어넣어야 되잖아. f에다가 마이너스 항등식이니까 집어넣고 곱하기 g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f는 무슨 함수야? 기함수. 그래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튀어나와요. 마이너스 fx. 곱하기 gx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지. 그럼 이 마이너스 있던 게 그대로 gx가 될 거라고. 그러면 사실 fx 곱하기 gx가 누구였지? hx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뭐가 붙어 얘들아? 마이너스가 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야. 선생님이. 그럼 출발은 뭐냐면 이 친구가 마이너스 넣었던 이 친구가 마이너스의 이 친구랑 똑같다. 그러면 hx는 무슨 함수가 된다? hx는 기함수인 거야. 그래서 아까 예측하고 같아 틀려? 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원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 h제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지?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결론을 찾는 게 1단계입니다. 이해돼? 1단계인 거야. 자, 여기까지 했으면 참 잘했거든. 홀수차 함수다. 예시를 통해서 푼다. hx가 3차다. 이렇게 보셔도 돼. 그럼 이제 요걸 쌤 풀어야지. 2단계. 2단계. 인테그랄에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인데 선생님 분배 쓰려고 x 곱하기 h 프라임 x 그리고 더하기 5배에다가 h 프라임 x. 자, 이 친구를 선생님이 뭐 한다고? 적분을 하는 거야. 인테그랄 당연히 분배가 성립할 거니까 선생님 사이좋게 하나씩 줄 거잖아. 그러면 인테그랄의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 곱하기 h 프라임 x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리고 5는 쌤 바깥으로 끄집어내려고 5에다가 곱하기 인테그랄 마3에서 3까지 h 프라임 x 이 친구를 적분을 하겠죠. 자, 여기서 쌤 하는 거 잘 봐,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h 프라임 x는 무슨 함수지? hx가 기함수니까 홀수차 함수야. h 프라임 x는 미분하면 짝수차 함수야. 짝수차 함수에다가 x를 곱해주면 이 전체는 반드시 홀수차 함수가 될 수밖에 없어. 홀수차 함수, 기함수와 정적분, 해봤자 정적분의 값은 0이다. 자, 기억나죠? 기함수의 정적분 0인 거야. 그럼 h 프라임 x는 우함수잖아. 그지? 그럼 한쪽만 해서 2배 하면 된다. 그럼 너 마3 대신에 0부터 3까지 하고 대신에 곱하기 2배 해줄게. 토탈 10배 해줄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10배에다가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h 프라임 x를 선생님이 적분하면 되잖아. 그러면 10배를 그대로 한 상태에서 미적분의 기본 정리 h의 3값에서 빼기 h의 0값. 근데 h의 0값은 어차피 제로잖아. 그지? 결국 남는 건 뭐냐면 10배의 h 3값인데 이 친구 값이 10으로 나와 있었다. 그래서 이 친구가 10이다라고 할 수 있어. 고로 h3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1이 될 수밖에 없다. 내가 원하는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고난도의 포장을 하고 있지만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어떤 의미만 충분히 숙지하면 풀 수 있는 문제. 이해되겠어? 오. 자, 여기까지 왔다. 굉장히 잘했던 친구야. 우리가 수업을 처음부터 하면서 끝까지 잘 들었던 친구들, 오, 존경합니다. 야, 좀 실력이 쑥쑥 자라는 거 느껴지지? 자, 우리 책상 앞에 음료 있지? 물이나, 그지? 자, 우리 기말고사 위해서 치얼스 할까? 자, 우리 기말고사 대박 위하여 치얼스! 치얼스 들려요, 부원장님 애들? 말? 네. 자, 시험 잘 봐야 돼. 우리 여기 선생님들 호섭쌤하고 민철쌤하고, 굉장히 이렇게 바쁘신데 수업도 같이 해주시고, 또 동아출판에서도 이 좋은 책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또 수업을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동아출판에서 홍보라든지 또는 이제 지원도 많이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어떤 결과로 우리한테 조금 좋은 소식을 좀 주면 참 좋을 것 같아. 이해되겠어?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 뭐가 있냐면 그 영상 밑에 더보기를 눌러보면 스매싱 기말 챌린지 강의 후기 작성 이벤트라고 있어. 선생님 그대로 한번 들어가 볼게. 그 밑에 이렇게 보면 챌린지 강의 후기 작성 이벤트가 있거든. 거기에 이제 무엇을 하냐면 선생님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잖아. 그지? 그럼 수업을 했을 때 그 수업에 대한 평을 이 영상 댓글로 남기는 거야. 오, 선생님 도움 많이 됐습니다. 선생님 짱이에요. 선생님 잘생겼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이렇게 하고 요 후기를 캡처를 떠서 우리 스매싱 기말 챌린지 카카오톡 채널에 그 캡처를 올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름, 학교, 학년, 전화번호, 메일 주소를 주면 우리 부원장님이 사은품을 주실 거야. 그 사은품이 뭔지도 쌤 궁금하긴 한데 그것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이제 겨울방학 때 강남대성, EBS, 두각, 시대인재 등 아주 유명하신 수업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인강이 아닌 실시간 라이브 강의로 우리가 비대면 실시간 라이브 강의를 한다고. 즉 대한민국의 최초로 온라인 윈터스쿨을 SN에듀에서 합니다. 박수! SN에듀에서 한다고. 동아출판하고 그리고 SN에듀하고 해서 온라인 윈터스쿨을 열 거야. 그때는
스매싱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그러니까 너희들이 3학년이 돼서 이제 미적분이나 선택 과목으로 만날 수 있고, 집에 보면 동생들 있잖아. 옆집에 동생 있지. 사촌 동생 있고. 그럼 그 친구들한테 홍보를 해서 동아출판하고 선생님 여기 SN에듀하고 같이 하는 온라인 윈터스쿨을 스매싱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비대면 실시간 라이브 강의. 그래도 고맙잖아. 선생님 얼마나 고맙니? 수업 열심히 들어주고 선생님 강의로 또 기말고사 준비도 하고. 그래서 50% 수강 할인권을 부원장님이 주실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 강좌 하나에 대해서 내가 듣고 싶은 게 만약에 미적분이 있다라고 하면 미적분 강좌에 대한 첫 달 50% 할인권을 주실 거니까 이렇게 좀 챌린지 우리 이렇게 홍보 같은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강의 후기 이벤트 같은 거 이런 걸 좀 활용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어. 알았지? 끝까지 잘 해야 돼. 자, 1688 한번 해볼게. 1688. 오. 이 아이는 선생님이 아까 기억나?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문제들 중에 하나가 앞에 했었죠. 그리고 이 문제인 거야. 별표 3개. 알겠죠? 별표 3개를 빵 쳐놓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진짜 중요하다 얘들아. 선생님이 크게 한번 써볼게. 구간별 함수의 함축적 표현. 야, 수학 국어도 아닌데 함축적 표현. 그지? 그러니까 은근히 알려준다는 거지. 구간별 함수의 함축적 표현. 다시 말해서 함수 추론이야. 함수 추론. 명확하게 우리가 함수를 던져주지 않고 이런 거거든. 적분 문제가 딱 나왔을 때 함축적으로 은근히 함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연습을 잘해서 그 냄새를 딱 맡아서 에이, 너 함수 분명히 이게 될 수밖에 없을걸?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정적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의 출제 유형인 거야. 그래서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고 좀 유사 문제로 해서 쌤 자체 문제로 좀 만들었던 문제를 노출해 볼 테니까 이거 풀고 한번 또 연습을 해보도록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선생님 말 잘 들어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fx x 플러스 3은 fx랑 똑같다. 에이, 너 3만큼 반복되네. 주기함수네.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렇게 주어지는데, 자, 선생님 여기 빡쳐봐야지. 요 연두색 중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연두색의 제곱 함수를 정적분했지. 다시. 연두색의 제곱 함수를 정적분했지. 내가 정적분을 한다고 뭔가를. 응? 그런데 이 안쪽에 어떤 함수를 적분을 하는데 이 안쪽에 다시 여기에 제곱 함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 정적분의 값이 최소가 되게 하려면 이 상황, 이게 이 조금 크게 거시적으로 고민해야 되거든. 최소가 되게 하려면 이 파란 박스 안에 있는 이 함수의 절대값이 가장 작아야겠죠. 다시 파란 박스에 있는 이 함수의 절대값이 어떻게 돼야 돼? 가장 작아야 된다. 이게 이 문제를 풀 때의 시발점인 거야. 오케이? 요게 되면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풀 수 있는 건데 이게 조금 어려워 얘들아. 그치? 연습이 조금 덜 돼 있으면. 그래서 1단계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fx라는 함수하고 그리고 플러스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 요 함수하고 그리고 요 함수하고 더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 함수는 명확히 그릴 수 있죠. 좀 그릴 수 있는데, 자, x축 있고 y축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함수는 사실 어떤 함수다? 이런 함수잖아. 마이너스 1하고 1까지 가는 이런 함수잖아. 그런데 구간이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쭉 가서 여기까지 쭉 가. 그리고 뭐 함수가 2까지 있겠죠? 여기 어딘가 2까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전체 함수의 절대값이 최소가 되려면 이 fx가 역할을 해야 되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fx가 야, 너 제로로 만들어줄게. 절대값이 가장 작아야 되니까. 우리가 합쳐졌을 때 절대값이 가장 작아야 되니까 내가 위에 함수고 네가 밑에 함수면 우리가 제로가 될 거 아니니 절대값이 가장 작을 거라고. 그리고 그 뒤에 거 fx는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 뒤에 거는 무조건 f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절대값이 작으려면 자, 이미 주황색은 뻗어나가니까 0이 되면 되지. 그럼 fx는 어떤 의미가 돼야 되냐면 빨간 걸로 쓴 결론은 야, 빨간 거 했다, 그지? 빨간 거의 결론 보라색으로. 결론은 fx가 이렇게 가는 함수가 돼야 돼. 요 i가 fx가 된다면 절대값이 가장 작을 거니까 제곱했는 정적분의 값도 최소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fx가 함축적 표현으로 fx를 추론하게끔 문제가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될 수 있을까요? fx는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결론은 뭐냐면 fx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x제곱 플러스 x제곱 빼기 1은 할 필요가 없고 fx가 사실 결정이 된 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위로 볼록이고 그리고 1부터 2까지는 사실은 상수함수. 그래서 1, 2. 자, 이 친구가 fx가 될 수밖에 없고 fx는 주기가 3만큼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그림이 똑같이 반복이 되겠죠. 똑같이 반복이 될 거야. 구간 길이가 마이너스 1부터 26이니까 27칸이거든. 3만큼 반복되잖아. 그러면 한 주기가 3칸이니까 9번 반복. 그러면 한 주기에 대한 정적분 값을 구해서 곱하기 9배를 하면 끝이겠네? 그러면 인테그랄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를 적분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적분을 해서 곱하기 몇 배 한다고? 9배 하면 최종적인 정답이니까. 그럼 이 친구는 어차피 제로니까 이 부분을 적분하면 되잖아. 무슨 공식 쓰고 싶어요? 아, 이거 모르면 안 된다. 응?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a에다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 친구를 적분을 해. 그럼 정적분의 값은 마이너스 6분의 a에다가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 될 수밖에 없다. 기억나죠? 이렇게 돼. 자, 그러니까 선생님은 자연스럽게 이 fx식은 정해졌거든. 이 친구하고 반대였으니까 전체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니까 마이너스 x 제곱에다가 플러스 1이었을 거라고. 그래서 사실 여기에 정확하게 하면 fx를 적분하는데 마이너스 x 제곱에다가 플러스 1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어차피 제로니까 사실 선생님은 요거만 하면 되거든. 자, 6분의 공식 쓸 거야. 6분의 마이너스 a 1 곱하기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8칸이지. 3분의 4죠. 이 친구를 9배 해야 되지. 내가 원하는 답은 10이다 해서 최종적인 정답은 10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구간별 함수의 함축적 표현. 다시. 구간별 함수의 함축적 표현. 그래서 함수 추론 문제가 정적분에서는 최고의 좋은 문제다.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문제다. 물론 정적분 그러면 함수 이제 문제를 낼 수 있는 재료가 대칭성 그리고 주기성 그리고 이 대칭성, 주기성 여러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구간별 함수 또는 함축적 추론 또는 함수 추론으로 낼 수 있거든. 자, 선생님이 참고해서 문제를 한번 여기 적어 볼 테니까 너희들 같이 한번 적어 볼래? 자, 여기 CF에서 당연히 문제 안에 나와야 되거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야.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 그리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들어가고 ft 그리고 빼기 t 이 친구의 전체 제곱에다가 dt 했는 이 정적분을 했는 아이가
3분의 4에다가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야. 자, 주어진 조건이,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선생님 뭐라고 보내냐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 있지, 그지? 요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이 정적분 값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쳐봐. 오케이? 자, 마이너스 2부터 그리고 2까지 fx 함수를 정적분했을 때 정적분 값의 최대값을 구해보시오라고 하면 함수가 결정이 안 되어 있다고 지금 얘들아. 함수가 결정이 안 돼 있거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우리 이제 연습을 했으니까 변수 상수니까 양변에 대입과 미분하면 되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제로가 되게끔 이미 돼 있으니까. 자, 1단계 쌤 해볼게. 양변 미분. 그러면 쏙 들어가니까 fx 빼기 x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그리고 이 친구가 2배의 x 플러스 1에다가 요 전체의 제곱이 될 거야. 그치? 그래서 fx에다가 빼기 x를 했을 때 하나는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되거나 또 하나는 마이너스 2에다가 x 플러스 1이 된다고 주장할 수 있죠. 따라서 fx의 종류가 나와. 자, fx가 될 수 있는 건 3x에다가 플러스 2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2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fx가 될 수 있는 종류 함수가 두 가지가 있다. 요걸 여러분들이 캐치한다. 요게 1번이야. 자, 2단계. 선생님 fx 구해볼게. 그래프 그려보려고. 자, 이렇게 했을 때 y축하고 x축이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하나는 3x 플러스 2. 자, 여기 y는 3x 플러스 2. 자, 이렇게 주어졌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요렇게 해서 y는 마이너스 x 빼기 2 이렇게 주어졌거든. 근데 쌤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적분했을 때 최대값 구하라고 했다라는 뜻은 보라색 또는 빨간색의 함수를 fx가 선택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함수 추론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한다는 뜻은 자, 여기 지금 얘가 마이너스 2잖아. 그치? 그리고 2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누구를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의미에서는 우선은 위에 있는 함수를 해야 되니까 사실 정적분의 값이 최대가 되려면 마이너스 2부터 여기까지는 보라색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 값이 얼마일지 모르겠으나 우리 계산할 수 있을걸? 이거 연립하면 되잖아. 3x는 마이너스 4. x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4. 뭐 이렇게 되나? 아무튼 3x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요거 얘들아 3x 플러스 2 이 친구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x 빼기 2하고 그럼 4x는 마이너스 4고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되겠다. 그지?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적분을 할 때 최대값 할 때 이렇게 해야겠네. 이 값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에서는 보라색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x 빼기 2 이 친구를 적분을 하고 그리고 플러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누구를 적분해야 되는 게 맞아? 빨간 거를 적분해야 되지. 빨간 거. 그래서 3x 플러스 2라는 친구를 적분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산수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10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다고. 자, 선생님이 지금 설명했는 이 유형 있지. 그러니까 1688, 요게 이제 모의고사 문제였는데 이 모의고사 문제 연습도 하고 선생님이 이제 쌤 교재에 있는 예시 문제도 줬죠. 그래서 함수 추론에 관한 문제가 정적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1688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1716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클라이맥스 넘었고요. 이제 이거 잘 할 수 있어. 다항함수 fx, 연속 미분 가능, 그리고 최고차항계수 차수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인수 정리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야, 선생님 이건 안 할래.
자, 나머지 정리를 아십니까? fx를 x 빼기 알파로 나눈 나머지. 그럼 x 빼기 알파로 나눠. 몫을 우리가 보통 qx라고 잘 두지. 그리고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한 차수 낮아야 되니까 상수가 되겠죠. 그러면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하면 f의 알파 값이 우리가 그 유명한 나머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f'x를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한 단어로 고치면 이건 뭐가 된다? f'에다 얼마? 1을 넣었을 때 값을 묻고 있구나. 그러면 f' 1값 구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되죠? 그러면 1단계 검산식을 세울 거야. 자, 요거 좀 길지만 얘를 하나의 함수로. 그러니까 fx 그리고 더하기 x제곱 그리고 더하기 인테그랄의 1부터 x까지 ft에다가 dt. 자, 요 친구를 우리가 뭘로?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나머지는 모르잖아. 그래서 나머지는 모르지만 나누어 떨어질 때라고 했으니까 뒤에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요 뒤에 쓸 필요 없다.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 항등식이지. 검산식은 항등식이니까 양변에 x 대신에 1을 넣고 싶은 충동이 온몸으로 들어야 돼. f의 1값 더하기 1은 0이 될 수밖에 없어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f의 1값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f의 1값 구했다. 이게 1단계. 오케이? 자, 2단계. 뭐 하고 싶은 충동이 든다? 미분을 해야죠. 우리가 2차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x 빼기 1의 제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미분을 한다 하더라도 인수는 유지가 되니까 미분 칩니다. f'x 그리고 플러스 x제곱 미분하면 2x 그리고 플러스 이 친구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쏙 들어가지. fx 그쵸? 는 곱셈 미분법을 아십니까? 앞에 거 미분 2배의 x 빼기 1 그리고 곱하기 qx 그리고 플러스 x 빼기 1의 제곱 곱하기 q'의 x 그리고 똑같이 x 대신에 1을 넣고 싶은 충동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f의 프라임에다가 1을 대입하고 그리고 더하기 2 f1 값 위에서 얼마였죠? 마이너스 1은 제로가 될 수밖에 없어. 자, 고로 알 수 있는 건 f'의 1 값이 바로 나오죠. 마이너스 1이다. 해서 내가 원하는 답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지. 그러니까 검산식을 여러분들이 잘 표현할 수 있을까? 나머지 정리 아기 때 잘 배웠을까? 이런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요 친구는 이제 고난도야. 1734. 그래서 이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틀렸을까 봐 선생님이 일단은 가지고 온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선생님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다항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해서 f' 1값하고 g' 1값이 나왔어. 그리고 gx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상수 변수가 있으니까 대입과 미분을 해야겠다. 그지? 대입과 미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요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g의 제로값 구할 수 있어. 얼마? 0. 그리고 조금 쌤 전개해 볼게요. gx는 안쪽에 자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있고 x 곱하기 ft 그리고 빼기에 t 곱하기 ft 자, 이 친구를 미분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또 그대로 쓰면 적분 변수가 t잖아. 그러니까 이 x는 상수 취급.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x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 그리고 빼기 인테그랄의 0부터 x까지의 t 곱하기 ft dt.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지제로 값 구하고 여기서 쌤 뭐 할 것 같아? 미분을 치겠죠. 그러니까 g에다가 프라임 x 미분을 치면 자 오른쪽 미분 치면 앞에 거 미분 0부터 x까지 ft dt 들어가고 그리고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하니까 x 곱하기 쏙 들어가죠. fx 그리고 빼기 요 친구도 마찬가지야. 미분을 치면 요 x가 p적분 함수의 t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잖아. 그래서 x 곱하기 fx라고 해서 예쁘게 이 친구들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1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야 돼. 선생님 지금 남겨둔 거. 그래서 자연스럽게 G'의 제로값도 얼마가 되는 거? 0이 되도록 하는 걸 살펴볼 수 있어서 G제로도 0이고 G'제로도 0이니까 선생님은 GX를 잡을 수 있거든. GX를 일단 X제곱을 인수로 가질 거고 곱하기 최고차 한계수 모르잖아? 그럼 1차가 더 붙어야지. 왜? GX가 몇 차 함수라 얘기했으니까 3차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 뒤쪽에다가 AX 플러스 B로 두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그대로 A 곱하기 X의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B 곱하기 X제곱 그리고 G'X도 구할 수 있지. G'X는 3A에다가 곱하기 X제곱 그리고 플러스 2BX라고 해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는 1단계 있잖아. 여기서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요걸 잘 끌고 올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알겠죠? 요건 순서야, 순서. 자, 2단계 선생님이 가만히 한번 볼게. 아유, 너무 고맙다. 지금 F'의 1값이 6이라는 것도 나왔고 G'의 1값이 6이라는 것도 나왔으니까 여기 쌤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1을 대입하고 싶은 충동이 들어야지. 그래서 X 대신에 1을 대입해. G'의 1값은 3A에다가 플러스 2B. 자, 이 친구가 얼마였는데요? G'일까? 6이지. 자, 요식 나왔어. 자, 요식 나왔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더 할 수 있는 거, 선생님이 더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요걸 좀 많이 놓쳤을 것 같은데, G'X 식을 또 구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여기 G'X 들어가 있으니까, G'X 구할 수 있죠. 자, 누구야? G'X는 3A 곱하기 X제곱, 그리고 플러스 2BX.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 그 식을 선생님이 그대로 이제 쓸 수 있는 건데, 자, 여기다 쌤 쓰려고. 3A에다가 X제곱, 그리고 플러스 2BX. 자, 이 친구가 누구? 인테그랄의 0부터 X까지의 FT dt. 왜냐, 문제 조건에서 F'의 1값이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은 최대한 요거를 갖고 가보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자, 미분을 쳤어요. 얼마? 6AX 그리고 플러스 2B 그리고 쏙 FX. 자, F'1이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미분 쳐야지. 6A는 F'의 X. X 대신에 1을 넣어야 되죠. F'의 1값 다시 말해서 6A가 6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A 값은 1이 될 수밖에 없다. 고로 B값도 다 튀어나온다. 그치?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B값, 2B가 3이니까 B는 2분의 3이 될 수밖에 없다. 자, B는 2분의 3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완벽하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자, 따라서 GX는 얼마가 되는 게 자명하다? A값 1이에요. X세제곱. 그리고 더하기 B값 2분의 3이에요. 2분의 3 X제곱. 이렇게 구해주고 G의 사값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G의 사값 구하면 64. 그리고 플러스 16 하니까 24.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은 88 해서 이렇게 답을 얻을 수가 있죠. 자, 쉽지는 않아요. 선생님도 이렇게 한번 보면
학생들이 어디가 어려웠을까라고 보면 사실 gx 자체가 자 이렇게 된다는 건 아기 때 배웠던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 등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지 할 수 있잖아. g0가 0이고 g'제로가 0이라는 뜻은 적어도 x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거잖아. gx가 3차식일 텐데 2차까지는 우리가 완료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차수 가지고 ax 플러스 b의 문제였다. 근데 이것도 선생님이 어떻게 할 수 있지? 하나씩 계속 미분을 쳐다보면 우리가 할 수 있었다라는 문제 형태. 오케이? 자, 1733 조금 어려웠을 거야. 자, 그 다음에 1752. 자, 이건 괜찮아. 근데 왜? 중요하기 때문에 쌤이 냈겠지. 가지고 왔을 거야. 스매싱 별표를 딱 쳐놓고. 자, 우리 연습해 볼게. 2차 함수 fx의 그래프. 그건 최고차 한계수 몰라. 그런데 절편이 나왔어. 따라서 x 빼기 1을 인수로 갖고 있을 거고 x 빼기 4를 인수로 갖고 있을 거고 그런데 최고차 한계수 뭐는 k? 근데 아래로 볼록이야? k가 양수다. 이건 기본 자세인 거지. 그리고 쌤 뭐 전개해 볼까요? kx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5kx 그리고 플러스 4k. 자, 이 아이가 fx. 오케이? 자, 그런데 이것도 잘 봐야 돼. 누가 gx가 어디에서 최소가 된다. 그럼 난 gx를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자, 1단계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고 자, 2단계는 gx식을 한번 볼게요. gx는 인테그랄 x부터 x 플러스 1까지 ft dt 이렇게 주어졌지. 야, 이거 참고 쌤이 높아심에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자, 이 친구를 미분을 하게 되면 그대로 fx가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인테그랄 자 x부터 x 플러스 a까지 스몰 ft dt. 자, 이 빨간 부분만 하면 대문자 ft가 부정적분이라고 치면 대문자 ft에다가 미적분의 기본 정리해서 x 플러스 a가 되잖아. 그리고 대문자 f에다가 x 플러스 a를 집어넣고 대문자 f에다 x를 집어넣은 거. 근데 여기 누가 붙는다고요? 자, 미분을 한다고. 그럼 이 친구를 미분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고로 소문자 f에다가 x 플러스 a를 집어넣은 거 빼기 소문자 f에다 x 집어넣은 거. 그래서 이 공식은 이 공식. 이쪽도 변수가 있을 때는 그대로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 친구는 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냐면 f에다가 x 플러스 1 그리고 빼기 f에다가 x가 된다고 주장할 수 있어. 어떻게? 한 번 미분을 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자, 적분과 미분의 관계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조금 숙지를 하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알면 끝인 거야. 끝인 거라고. 우리 그대로 이 친구는 차라리 이게 나았을 것 같은데 f의 x 플러스 1은 항등식이니까 k에다가 여기에다가 x 플러스 1을 x자리에 집어넣으면 되지. x 빼기 3 그리고 빼기 k에다가 x 빼기 1 x 빼기 4. 자, 이렇게 될 거니까 다시 한번 쌤이 보면 g의 프라임의 x는 쌤 k로 묶을게요. 자, k로 묶어주면 안쪽에 x제곱 마이너스 3x 그리고 빼기 x제곱 플러스 5x 그리고 마이너스 4. 다시 계산하면 k에다가 안쪽에 계산하면 2x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올 거야. 2로 또 예쁘게 묶어볼까? k에다가 x 마이너스 2로 할 수 있죠. 이게 g'x.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여기다 그대로 그림만 그려봐도 이 아이가 누구라고? g'x 그래프. 절편은 2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이 친구가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원래함수 그래프 유추한다?
도함수의 보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는 뜻은 원래 함수가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gx가 되는 거고 gx는 x는 어디에서? 2에서 최소가 된다. 그러니까 a 값은 2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뽑아주는 거지. 오케이? 자, 1752는 그래도 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 계산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자, 지금 선생님 봤을 때, 자, 1760도 사실은 난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워낙 중요해서 쌤이 낸 거야. 낸 거. 그러면 기본 자세는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자, x 빼기 a분의 그리고 1 그리고 인테그랄에 a부터 x까지 ft dt 있는데 여기에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갔을 때 이렇게 해서 자, 극한이 있고요. 분모가 있고요. 적분이 있어. 그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으면 가장 바깥쪽, 가장 뒤쪽부터 해결하라고 했어. 이 친구. 자, 이 친구 소문자의 부정적분을 대문자로 한다면 대문자 f의 x에다가 빼기 대문자 f에다가 a가 된다고. 그지? 그리고 앞쪽에 이 친구가 오죠. x 빼기 a. 그리고 앞쪽에 있는 리미트도 오겠지.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갔을 때. 그러면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대문자 f'에 a가 될 수밖에 없고 대문자를 미분했다면 소문자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치? 선생님, 피적분 함수가 굉장히 복잡해도 그래요? 맞아. 똑같아. 여기 보면 t제곱 곱하기 ft라고 있지. 귀찮으니까 우리끼리 이 친구를 gt라고 하자. 이 친구가 그냥 gt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1단계는 그대로 얘들아 똑같이 한번 해봐.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 있고 그리고 곱하기 뒤쪽에 무엇이 있다고 조금 전처럼 했던 것처럼 해봐. 그러면 대문자 g에다가 x를 집어넣은 값 그리고 빼기 대문자 g에다가 1을 집어넣은 값이 오겠죠. 리미트 일단 빼고 그러면 선생님 마치 수학은 퍼즐이라 했다. 곱하기 했을 때 x 빼기 1과 x 플러스 1을 이렇게 빼고 그리고 g에다가 x 그리고 g에다가 1값을 뺀 거야. 1. 요렇게 놓고 그리고 나서 앞에 있던 리미트가 툭. 자, 외출했다가 들어온 거야, 얘가. x가 1로 가까이 갔을 때. 그러면 이렇게 주어지고 이렇게 주어질 수 있으니까 사실은 뒤쪽부터 쓰면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무엇이다? Do you know 미분계수 이 뜻이죠. 그러면 g에다가 프라임에 1이 들어가고 대문자 미분했는 건 소문자니까 곱하기에 소문자 지원이 들어가고 그쵸? 소문자 지원이라는 건 결국 F1이잖아. F1 이렇게. 근데 F1이 4라며 그럼 4를 반으로 나누면 2.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은 2. 자,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 자, 그래서 공식 마치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번에 진도 들어간 수학에서 우리 막 뒤쪽에 보면 적분 같은 공식들이 굉장히 많잖아.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이게 뭐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면 가장 안쪽부터 해결을 해서 이 친구가 무엇이 되는지 그 다음에 결합시켜 보고 그 다음 결합시켜 보는 이런 전략으로 하면 차곡차곡 하면 내신은 잘 볼 수 있다. 뭐 이런 거야. 오케이? 자, 선생님 이제 20번. 요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 우리 겨울에 만날 수 있을까? 응? 자, 아무튼. 자, 요거 별표 3개를 빵 쳐놓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선생님이 모의고사 문제 풀 때의 느낌, 프로세스, 자세, 습관 설명했죠. 같이 쌤이 접근을 해보려고 그래. 이제 요거 가지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보는 건데 자, 우선 선생님 이제 문제를 이제 만났다. 다항함수 fx 그러면 생각하는 거지. 몇 차지? 최고차 한계수 뭐지? 이 생각이 들어야 될 거야.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결국 일종의 항등식이니까
양변을 미분하든 양변을 뭐 인수분해하든 항등식 대입하든 뭐든 다 된다고. 그지? 일단 차수가 애매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그대로 그냥 fx는 차수 최고차항이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첫 번째 풀이법으로 해보고 빨리 푸는 의미로 해석해보고 함축적 표현을 설명해볼게. 자, 일단 fx를 a 곱하기 x의 n제곱. 자, 뒤에 거 몰라요. 최고차항만 나한테 중요하니까. 그러면 미분을 쳐주면 어떤 의미하고 똑같냐면 f'x 미분을 쳐주면 n 곱하기 a의 x의 n-1제곱. 자, 뒤쪽은 몰라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주어진 식에서 주어진 식에서 선생님이 가만히 보면 이 우변만 정리하면 2분의 1을 셈이 앞쪽으로 빼고 x 빼기 1이 들어가고 그리고 fx에다가 플러스 f1이 이렇게 들어갈 거야. 자, 누구가요? 이 친구가 인테그랄 1부터 x까지의 ft dt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아이가 사실은 이렇게 됐다라고 쌤이 한번 정리를 한 거야. 그리고 자, 이렇게 둔 상태에서 양변을 쌤 뭐해? 1을 넣어봐. 왜냐하면 상수 변수일 때는 대입과 미분이고 상수일 때는 치환이잖아. 그지? 일단 대입 x신에 1을 넣어봤을 때 왼쪽도 0이고 오른쪽도 0. 의미 없네. 그리고 양변 미분 따라서 자, 왼쪽은 fx 쏙 되죠. 그리고 오른쪽은 2분의 1에다가 자, 이거 얘들아 곱셈 미분법이지. 앞에 거 미분 x 빼기 1 미분하면 1. 그리고 뒤에 거 그대로 fx에다가 플러스 f1이 되고 그리고 플러스 이번에는 앞에 거 그대로 두고 x 빼기 1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f'x가 된다고. 양변에 2를 곱하면 2배의 fx는 자, 요 친구 있지. 요 친구가 그대로 왔죠. 이해되지? 2배만 쌤 한 거야. 자, fx 넘겨주면 fx는 자, 선생님은 누구한테 관심이 있냐면 최고차항만 관심이 있어. 최고차항은 이 친구하고 이 친구의 곱 아닐까? 그래서 x 곱하기 f'x 그리고 뒤쪽에 뭔가 스토리가 블라블라 있겠죠. fx가 누구였지? a 곱하기 x의 n제곱. 좌변에 뒤쪽에 차수가 낮은 건 난 관심이 없고 자, 이 친구는 뭐냐면 여기다가 x를 곱하면 되니까 n 곱하기 a에다가 x의 n제곱 그리고 뒤쪽에 블라블라 이렇게 됐을 거라고.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친구랑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n은 얼마 될 수밖에 없지? 여기 a하고 na하고 같을 수밖에 없다니까. 그럼 n은 얼마? 1이 될 수밖에 없지. 결국은 1차였다는 거야. fx는 ax 그리고 고맙게도 f0가 1이니까 사실 쌤 알 수 있는 건 fx는 ax 플러스 1이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요게 1단계인 거야. 그럼 문제 다 푼 거예요. 왜냐면 이제 산수거든. 오케이? 자, 2단계. 그래도 여기 이제 봤을 때 자세가 마이너스 1부터 1이니까 우함수, 기함수가 결합되어 있겠구나. 그래도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 ax 플러스 1이다. 이 친구 해보고.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5배에다가 인테그랄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곱하기 fx니까 자, 여기 x 곱하면 ax 제곱 그리고 플러스 x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나오죠. 우함수, 기함수 해야 되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친구는 기함수니까 해봤자 제로. ax 제곱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하느니 0부터 1까지 하고 곱하기 2배를 해서 최종적으로 10배 하면 되겠다. 그지? 그리고 나머지는 계산이잖아. 2분의 a에다가 x 제곱 그리고 플러스 x 이 친구가 0부터 2까지 그리고 오른쪽은 10배에다가 요거는 그대로 3분의 a에다가
x 세제곱 들어가서 0부터 1까지 a 값 구하려고 쌤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2분의 a에 자, 요 친구 얼마야 얘들아? 계산하면 2분의 a에다 집어넣어주면 2를 집어넣어주면 2a 그리고 플러스 2 0은 넣어봤자 많으니까 는 3분의 10a 그리고 3분의 4a가 2가 될 수밖에 없고 자 a 값은 2분의 3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fx는 최종적으로 누구냐면 이게 2분의 3이니까 최종적으로는 2분의 3x 플러스 1이 될 수밖에 없어서 4값 구하시오 하면 내가 원하는 답은 7이다. 이렇게 답을 찾는 거야. 오케이? 여러분들이 자 일단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정통적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가 돼야 되고 선생님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해됐죠? 자 우리 수학에서 얘들아 뭐가 중요하냐면 함축적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함축적 표현. 그래서 사실 우리 뭐 이런 거 봐. 자, 쭉 있을 때 요 x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있어. fx가 있다고. 근데 1하고 x였다고 생각해 볼게. x가 1보다 크다라고 한 거야.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a자 거꾸로 쓴 건 모든이란 뜻이거든. 자, 일단 인테그랄 1부터 x까지의 인테그랄 1부터 x까지의 ft dt 그러면 실제로 선생님이 적분을 한 거니까 함수가 1차였다면 요 연두색이 되겠죠. 근데 이걸 누구라 주장할 수도 있냐면 사다리꼴이라 주장할 수도 있어. f1이죠. 높이. fx지. 그리고 요거 가로의 길이 x 빼기 1이죠.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사다리꼴의 넓이 공식. 자, 아랫변 더하기 윗변 그리고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러면 사실 이 아이가 직선이었다면 사다리꼴의 넓이하고 실제 정적분에 있는 게 같을 수밖에 없겠죠. 1차식일 때.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었다. 그럼 실제 정적분의 값은 보라색이지. 근데 사다리꼴의 넓이는 파란색이죠. 그러면 언제나 실제 정적분 값과 사다리꼴의 넓이가 같을 수 있어? 없지. 그러니까 결국 가조건을 읽자마자 DNA 받은 학생들 있죠. 수학 잘 푸는 DNA. 엄마, 아빠, 뭐 신, 하늘, 뭐 부처님 다 받은 거 있잖아.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은 바로 가를 보자마자 에이 너 1차구나. ax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 자, 이게 선생님이 이제 함축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거 보세요. a하고 b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fa가 있고 그리고 b 빼기 a분의 1. 이 적분을 하는 거니까 쌤이 적분으로 표현해 보는 거야. fx dx 그리고 fb. 자, 임의의 두 실수 A, B에 대해서 단 A보다 B가 커야 되거든. 이렇게 부등식이 성립할 때라고 문제가 나왔으면 선생님이 여러분하고 다른 건 함축적 표현을 빨리 독해할 수 있다. 여러분 영어 학원 다니면 영어 독해 빨리 하죠. 수학을 그래도 오랫동안 가르쳤으니까 독해가 좀 빠를 거 아니야? 선생님의 기본 자세는 뭐냐면 이 친구를 너희들 조금 이해가 쉽게 하려면 양변에 B 빼기 A를 곱해요. B 빼기 A 곱하기 FA 그리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그리고 또 양변에 B 빼기 A 곱하기 fb 자 이렇게 곱할 수 있잖아. 그럼 함수가 선생님이 이렇게 봤을 때 증가 함수였던 거야. y는 fx 자 함수가 무슨 함수야? 증가 함수였다면 여기에 A를 두고 여기에 B를 두고 이렇게 했을 때 왼쪽은 누가 되게요? 자, 가로의 길이 B 빼기 A지.
그리고 FA 이거지. 그럼 쌤이 파란 직사각형의 넓이가 가로라는 거 이해돼요? 그리고 이 친구 보라색은 뭐가 되게? FB 세로죠. 그리고 B 빼기 A 가로지. 그럼 사실 보라색 직사각형 넓이라는 거 이해돼? 그리고 중간에는 A에서 B까지 실제 fx를 정적분한다라고 하면 이 빨간 함수를 정적분했는 거야. 그지? 그러면 연두색이 파란색보다는 크고 보라색보다는 작다.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함수 fx가 증가함수라는 함축적 표현인 거야. 함수 fx가 증가함수라는 함축적 표현이라고. 함수가 증가함수입니다. 이렇게 국어시험이 아닌 거잖아. 그지?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증가함수라는 게 멋없어 보이니까 수학 선생님이나 또는 출제자 입장에서는 멋있게 이렇게 내면 증가함수라는 함축적 표현을 낸 거니까 이걸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선생님 말 이해되겠어?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쌤 더 해볼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A하고 B하고 이렇게 C하고 있어. 자, 첫 번째 F에다가 2분의 A 플러스 B 넣는 거 하고, 자 2분의 FA에다가 플러스 FB 하고 이렇게 넣었을 때 이 친구가 더 크다. 뭐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자, 두 번째는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그리고 자 C 빼기 B분의 FC 빼기 FB. 이렇게 주어졌거든. 그럼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던져줬을 때 의미가 있다고. 어떤 의미냐면 함수가 이렇게 x축 있고 그리고 어떤 함수가 이렇게 볼록한 아래로 볼록한 이런 y는 fx가 이렇게 있다 쳐볼게요. 선생님이 a, b를 마음대로 쌤 갖고 오면 이렇게 쌤 가지고 올 수 있잖아. 그럼 뜻 봐봐. 위에 거부터 쌤 먼저 해볼게. 이 친구는 뭐냐면 가로 안에 a, b의 중점을 먼저 구하지. 중점을. 그러니까 사실 여기 딱 중앙에 이 친구랑 넓이, 자, 길이가 같아지는 2분의 a 플러스 b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2분의 a 플러스 b를 넣었을 때 함수값하고 그리고 FA하고 FB의 중점이니까 이렇게 직선을 연결했을 때 중점은 여기 딱 중앙 되겠지. 이 길이랑 같을 때. 그러면 파란 높이하고 빨간 높이하고 누가 더 높아요? 파란 게 높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야.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위로 볼록이었다면 중점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y값의 중점보다는 크겠지. 그러니까 사실 이 함수는 아래로 볼록이야 라는 함축적 표현인 거야. 아래로 볼록. 이건 선생님이 이렇게 있을 때 자 x축이 있고 여기 이렇게 해서 y는 fx가 있다 쳐. 여기 a, 여기 b, 여기 c 있다 치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는 뭐지? a, fa와 b, fb를 잇는 평균 변화율. a, fa와 b, fb를 잇는 평균 변화율. 그리고 이 친구는 뭘까요? c, fc, b, fb를 잇는 평균 변화율. 그러면 연두색의 직선의 기울기가 빨간색의 직선의 기울기보다 크죠. 이 상황은 곡선이 아래로 볼록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위로 볼록이었다면 사실은 이거하고 이거 중에서 반대로 됐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런 의미가 바로 뭐냐면 이건 아래로 볼록의 함축적 표현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건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문제의 사전적 의미 두 줄짜리 한 줄짜리 반복 문제만 기계적으로 푸는 그걸 무한 반복하는 수학 습관은 절대로 수학 성적을 고3 N수 기준으로 올릴 수가 없어요. 뭐를 해야 되냐면 나보다 조금 더 나보다 내 능력보다 조금 높은 능력이 필요한 수학 문제
그리고 한 문제를 보더라도 내가 배웠던 개념을 가지고 적용하려고 해석하려고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것들. 그리고 함축적 표현을 자꾸 이해하는 것들. 그러니까 좀 깊이 있는 문제들을 풀어봐야지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되어야지 수학 실력이 조금씩 늘어날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리를 조금 해주면 딱 좋을 것 같고, 선생님 이제 오늘 이제 수업을 끝까지 했을 때는 이제 내가 했던 파트는 증가감소에 대한 정의, 극대극소에 대한 정의, 3차, 4차 함수에 대한 특징 비율, 그리고 다항함수, 두 함수의 차를 이용해서 하나의 함수를 해석하는 거. 그렇죠? 여러 가지 함수, 특별한 함수의 정적분, 대칭성, 주기성 가지고 하는 거, 함축적 표현, 그리고 다양한 함수를 해석하는 방법, 구간별 함수의 함축적 표현,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연습하라라고 하고 싶은 거야. 자, 이렇게 쌤이 조금 정리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뭘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하고 싶냐면, 이제 어땠어, 얘들아? 공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고사를 끝나면 뭐 해야 돼? 선생님 말 지금 중요하거든. 이제 나름대로 내 성적에 맞게끔 이제 겨울을 준비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16일 날 목요일 날 선배들이 수능 시험장에 들어감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이제 수험생인 거야. 그러면 기말고사가 나한테는 1차 수능이라 생각하고 기말고사에 전념을 하시고요. 12월 한 10일에서 15일 사이쯤에 기말고사가 끝날 거 아니야. 그지? 빨리 끝난 학교는 엄청 빨리 끝나잖아. 그때부터 나한테 겨울방학은 1월, 2월이 아니라 기말고사가 끝난 다음 날부터 나한테는 겨울방학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 자, 네이버에서 보면 SN에듀, 그치? 이렇게 네이버에서 SN에듀를 딱 치면 SN에듀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의 회사가 나온다고, 그지? 그러면 여기에 이제 대치동 교육이나 강남 교육을 조금 전국에 좀 퍼뜨리겠다. 그래서 실시간 비대면 수업을 인강이 아닌 거야, 얘들아. 그걸 온라인 학원처럼 하는 거거든. 그래서 공지사항에 보면 우리가 이제 플랫폼으로 어떤 수업이 개설이 된다. 겨울방학에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공지글이 올라갈 거야. 그러면 같이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들은 댓글로 수강 후기를 달고 캡처해서 개인정보를 주면 우리 부원장님이 50% 할인권을 줄 거야. 그럼 그거 가지고 계속 인연을 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스매싱. 동아출판 스매싱. 자, 이 책은 정말 여러 선생님들이 아주 오랫동안에 노력해서 만든 책이야. 너희들 이제 확률과 통계, 미적분 책들 사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거 가지고 스매싱을 사서 겨울방학 때 양이 많으면 홀수번만 푸는 거야. 그리고 1학기가 되면 짝수번만 푸는 거지. 그렇게 하면 2번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스매싱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보고, 자, 어떻게 될진 모르겠으나 동아출판과 우리 선생님들하고 온라인 윈터스쿨을 열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동아출판의 공지, 동아출판의 어떤 유튜브를 확인하면서 겨울방학 계획을 그래도 우리 만났잖아. 좋은 인연으로 계속 공부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은 동아출판하고 SN에듀는 여러분들의 내신 대박을 항상 응원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항상 뒤에서 응원할 거고 EBS에서 기출의 미래 강좌로 수학 1으로 또 여러분들 만날 거야. EBS에서 만날 수도 있고 스매싱으로 만날 수도 있고 SN에도 만날 수 있고 우리 가족 아니야? 아무튼 늘 도전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학창시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남은 시간까지 끝까지 열심히 하세요. 기말고사 화이팅!